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이죠. 사건 의혹. 대장동 사건 의혹. 자, 2011년 10월 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도시개혁을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기존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적고 민영개발로 방향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민영개발을 막고 민간 공공개발로 바꾸었다는 이재명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간합동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장동 원주민에 따르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민영개발을 주장하면 옹호했다고 한다. 남욱은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돕겠습니다. 이런 다음 시장 되더니 공영개발하겠다고 해서 곤욕스럽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니 말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민간 개발을 한댔어요. 그래서 남욱도 선거운동 와서 그때 성남시장 후보였죠. 이재명이가. 그때 시장 되기 전이니까. 선거운동 하러 오셔서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되겠다는 후보가 시장 되고 나서는 공영개발하겠다고 해서 곤욕스럽다. 자,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민간개발하자면서 데모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그래서 LH에서 출범식을 하는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이 원래는 공영개발이었어요. 그 1년 동안 추진한 거야. 개발하려 하는데 아파트 만들려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들을 참여시켜라 이런 말 한마디에 그 다음날 LH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그냥 다 취소한 겁니다. 포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뛰어드는 사람이 남욱하고 정영학이 이런 뛰어드는데 그때 이재명이가 주민들한테 민간 개발을 한다면서 이래 사기를 쳤잖아. 그 시장이 되고 난 뒤에는 공영 개발을 하겠다 한 거예요. 민간 공영 합동 개발.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고위 간부가 기존의 대장동 공영개발을 접고 민영개발로 방향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영개발을 막고 민간 공공개발로 바꾸었다는 이재명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민간 공영개발, 민영개발을 막고 그때는 이재명이가 민영개발로 한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영개발을 접고 민영개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개발의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하는 민간합동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게 말이 틀리죠. 처음에는 시장 후보 당시에는 민간만 개발한다 이래놓고 시장 되고 난 뒤에는 그 얘기는 민간만 개발한다는 얘기는 공연 민간 합동개발이다. 공영개발에서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명박 대통령도 출범식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공룡개발로 하도록 놔두면 자 이명박 대통령이 LA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로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공룡은 전부 다 큰 기업만 오니까. 그럼 민간 개발을 하면은 일반 뭐 중소기업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LH공사 큰 우리나라 정부 업체에서 손을 놓으니까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머리 쓴 것은 민간 공룡 합동 개발을 하자고 이래서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돈도 빈땅을 치고 유동규가 엉뚱하게 이용당해서 대장동 개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쟁점은 참여업체 심사 관련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는 2015년 3월 26일 오전 6시에 마감되었고 그 하루 뒤인 27일 오후 6시 23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나은행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성남에 따라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 다 이제 한 겁니다. 주주 배당을 했는데 하나은행이 한 15% 주식을 가져갔어요. 즉 마감 후 하루 만에 선정되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예요. 이후 컨소시엄 측에서는 시행사로 성남의 뜰을 만들었다. 성남의 뜰 설립 일주일 뒤에 성남의 뜰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한 하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자, 성남의 뜰 대표는 고재환입니다. 이재명 영원한 룸메이터, 죽어서도 같이 하는 친구. 그리고 하천대유 이게 1호 대표는 김만배죠. 김만배. 그냥 법률 브로커, 건순일, 박영수 이런 우리나라 큰 법조인들을 다 잡고 있죠. 하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다. 자, 성남의 뜰에서 선정한 하천대유. 그때는 또 남욱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설립 일주일밖에 안 되어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 기간을 거쳐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부터 심사 단계부터 특혜를 받았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새로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생법인을 왜 선정했나는 비판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박찬대 열린캠퍼 대변인은 하루 만에 선정된 것은 길어지는 평가 기간에 로비나 압박, 우회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고 성남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공공이익을 줄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졸속 심사 논란에 대해 공모 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뒀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 지지자들의 민간 합동 개발 사업 사례 분석에 의하여 사업 모집 공고자 마감부터 대상자 승정까지 통상 4일에서 8일 정도 걸렸으며 접수 마감 하루 만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대장동의 사례가 유일하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비가 조 단위이고 세계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낸 걸 감안하면 초고속 심사였던 셈. 게다가 도시개발 사업의 대명사인 LH가 시행한 개발 사업 중에서
공모 단계나 지침에서 ACM 운영 계획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특혜가 워낙 많은 거예요. 자, 경쟁 업체 중 하나였던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이 임대 부지를 제공하고 터널까지 지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당시 정비 완료된 토지의 평가 가격에 1,800만 원 정도로 올 거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하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1,822억 원 해당 현금 배당이 더 나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후 남판교라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 중 40%를 경쟁 입찰 과정 없이 1, 2, 11, 12번 구역을 매입하였다. 경쟁 입찰이 일어났던 나머지 부지는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붙었음에 불구하고 하천대유는 이 수의 계약을 통해 외외 부지의 시행권을 가져갔다. 부동산 측에서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하고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하천대유가 자본을 출자해 리스크를 공유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협약에 포함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도시개발법의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하천대유도 마찬가지이며 5개 구역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국회의원은 하천대유가 공급받은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첨언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에서 자료 및 정원 신청을 했고 성남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 및 정인 신청 요구에 대해서 현재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캠프 측 김병우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이 감사원과 성남시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한 바 없고 성남시 감사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세 차례 감사를 벌였으나 가장 최근의 2019년도 감사 결과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을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도시개발 인허가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의힘 인사를 허위사실 공포로 고발했네요. 연루된 인사 관련에 대해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재판에 누가 구속되겠지. 검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건설 그 회계사들이 다 아는 거고 일반인들은 진짜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 연루된 인사 관련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항목에서는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물 간의 역할 비중이 다를 수 있다. 하천대유 대표는 고위급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논란에 대해 9월 18일 인터뷰에서 언론계 법조 기자로 오래 활동했던 대주주 김만배와 인연 때문에 하천대유가 고위급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고문들은 실제 성남의 뜰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해주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강찬우 전 지검장은 당장 형사고소 사건 관련해 자문을 했으며
우리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은 적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은행권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조언했다고 한다. 자, 사업 연관 인물입니다. 이한성이 하천대유 임원이자 하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로 확인됐다. 이한성은 이하영 켄텍스 대표이사가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시절 15년 전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이한성은 순용관대 출신인 하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동문이다. 천화동인 1호는 하천대유가 지분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자, 이한성이 나옵니다. 자,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며 컨설팅 회사인 유원홀딩성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 가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었다. 각 의원과 하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모수는 김만배죠. 선윤관 대학교 동문이며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했다. 검찰은 가상도와 그의 아들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서 아들의 취직 및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죠. 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원유철 대표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역시 2020년 하천대유의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이 드러났다. 원유철이 구속된 이후 원유철의 부모인 서모 씨도 하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았으며 월 600만 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대유 측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정을 염두에 뒀다며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서실을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 9월 24일 남욱 변호사도 하태경 의원에 의해 연관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언급되었다. 남욱 변호사는 하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사업으로 본 사업의 주요 주주이다.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인물이다. 2009년 당시 과거 대장동 사업이 LH가 추진하던 공영사업에서 민영사업으로 바뀌도록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측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LH공사의 사업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았다. 맞네 이거. 이거 너무 많아 안되겠는데. 자, 남욱 변호사의 부인은 MBC 소속으로 PD 수첩에도 나왔던 정신의 전 기자인데 MBC와 하천대유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MBC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임명된 박연수 전 특별검사 역시 자신과 회사인 딸 모두 하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특검에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사임했다. 박 전 특별검사와 하천대유 대표 사이에는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천대유 50억 약속 모임의 6명 가운데 하나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고문으로 근무했었다. 또한 강 전 검사장은 이재명 지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현 대법관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다. 2020년 11월 국민의힘은 강찬우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거 뭐 이래저래 다 엮여있네. 아니 뭐 국민의힘의 강찬호 씨도 알고 이재명 또 고문 변호사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선이 없네. 전선이 없어. 보수고 진보고 뭐 다 그 돈에 그냥 돈에서는 그냥 아군 적군이 없네요. 그냥 다 같이 도둑놈이 다 돼 있네.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관 전원 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재 파기환송 의견을 내 무죄 7대 유죄 5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 양선태 전 대법원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임명, 이 하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뭐 이재명 씨 그 무죄 형 그 정신병원 그 무죄, 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 자, 언론의 자신은 하천대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산술난 재판에서 이미 하천대유가 여러 번 언급된 것이 확인되어자 돌연 고무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때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유죄 선고해야 할 사건이라는 검토 보고서를 올렸다가 권순일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 취재의 검토 보고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을 8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천대유 50억 약속음의 6명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를 인해 박근혜를 구속하게 된 김수남 검찰총장도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하천대유 50억 약속 모임의 6명 가운데 하나다. 김수남이죠. 박근혜 탄핵 반대를 활동을 하고 최순실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하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비서관 출신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내고 사업의 협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 참여했던 전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자료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부적절한 내부 자료 유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영화의 전민용이네요. 전민용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는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을 통해 하천대유와 1년가량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성남시의원 의장 최윤길은 하천대유 대주주인 정만배와 전 본부장의 유동규를 연계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죠. 대주 김만배. 최종 당적은 새청년민주연합 현 민주당으로 나왔으며 노치록 시기 기준인 6대 성남시의원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지금 현 국민의힘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보좌관을 지낸 강모 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모 씨가 하천대유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안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모종의 연관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다. 성남부터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드루킹 여론조사 사건을 벌였던 경제공진화 모임의 핵심 해인 것으로 들어갔다.
이현주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고문으로 있었다. 와, 이같이 이거 강제된 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와 같이 대장동 개발 사건을 알아봤습니다.